안녕하세요. 당귀다 TV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가져온 소식은요.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뜨거운 감자,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 당귀다 TV 이렇게 좀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도 구독자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채널인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다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아, 내 집 마련의 꿈,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 아니, 진행자님, 정말 공감돼요. 요즘은 대출 받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구독자님,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우리나라 가계빚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그 규모부터 체감하셔야 합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자, 이 숫자 105%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1년 동안 번 돈을 진짜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다 모아도 가계빚을 다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더 확 와닿으실 겁니다. 다른 주요 나라들이랑 비교한 건데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스위스, 호주에 이어서 당당히 3위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2008년에 금융위기 한번 크게 겪고 나서 정신 차리고 빚을 막 줄여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아니, 진행자님 잠깐만요. 다른 나라들은 빚을 줄였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거꾸로 계속 늘어난 거죠? 대체 이 많은 빚을 누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빚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진 게 아니라 아주 특정 세대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과연 누가 이 빚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이 많은 빚, 과연 누구의 어깨가 이걸 다 짊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다음 데이터가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가구주 나이대별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와, 34세 이하, 그리고 35세에서 44세 사이 그룹의 부채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그냥 압도적으로 아주 가파르게 치솟는 거 보이시죠? 말 그대로 젊은 세대가 빚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완전 제 얘기, 제 친구들 얘기잖아요. 딱 결혼하고 애 낳고 내 집 마련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세대요. 맞습니다. 구독자님 말씀처럼 이 젊은 세대가 대체 왜 이렇게 빚을 냈나 보니까 답이 딱 나오죠. 2022년 기준으로 대출 용도의 무려 67%가 바로 부동산 구입과 전세 보증금 마련이었습니다. 결국 집 때문에 젊은 세대가 빚더미에 앉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온 부채 문제가 최근 들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왜냐? 갑자기 은행 대출의 문이 쾅 하고 굳게 닫히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 실제 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담보 있어도 신용점수 950점. 아니, 내 집을 담보로 맡겨도 신용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대출을 내어줄까 말까 한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엄살 부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작년 9월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의 평균 신용점수가 950.8점이었습니다. 이건 신용등급 최상위권 중에서도 진짜 핵심 최상위권만 대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점이 뭔지 아세요? 이 슬라이드가 딱 보여주는데요. 집이라는 확실한 담보를 잡는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평균 신용점수가 아무 담보도 없는 신용대출보다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도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6%를 넘어섰고요. 곧 7%에 도달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출 문탁은 에베레스트산처럼 높아지고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최악의 상황인 거죠. 아니, 진행자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신용점수가 이렇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조차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이유가 대체 뭐예요? 너무 답답하네요, 정말. 그 이유는 바로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은행들한테 야,
올해는 딱 여기까지만 대출해줘 하고 한도를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연말이 다가오니까 은행들이 이 한도를 거의 다 채워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얼마 안 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안전한, 즉 신용점수가 가장 완벽한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들은 그냥 포기할까요? 천만에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1단계, 정부가 1금융권 은행에 대출을 꽉 조입니다. 그럼 2단계, 은행은 심사를 엄청나게 까다롭게 하겠죠. 3단계, 여기서 신용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사람들은 대출을 거절당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4단계, 바로 금리가 훨씬 비싼 보험사나 상호금융 같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럼 이자율이 훨씬 더 높은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빌려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 비극적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규제가 시작된 이후에 1금융권 대출은 뚝 떨어졌지만 제2금융권 대출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결국 더 급하고 더 취약한 사람들이 더 비싼 이자를 내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런 가계부채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경제 전체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답은 이 간단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늘어난 빚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허리가 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요. 결국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이 둔화되는 겁니다. 빚이 소비를 막고 막힌 소비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이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한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던 성장의 디딤돌이었던 가계부채가 이제는 우리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위기의 뇌관, 시한폭탄이 된 것은 아닐까요? 대한민국 가계부채, 과연 성장의 디딤돌일까요? 아니면 위기의 뇌관일까요?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 귀에 다양한 소식과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기다 TV.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